14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망명 정책을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루이지애나까지 들어가는군요. 14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앞서서 어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도 별도로 왜 같이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것인데 별도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걸게 된 이유가 뭐냐? 망명 및 가석방 절차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 지금 국토안보부 쪽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에 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 중단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5월 31일부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망명 및 가석방 절차라는 것이. 망명 신청하면은 속수무책이라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죠. 불법 체류자가 국경을 딱 넘어와서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망명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미국의 이민법은 지금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이민재판을 받게 그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자 법원에 며칠 날 그럼 재판받으러 와라 라고 날짜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날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날짜까지는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한 날 가서 그때 이제 재판을 받아서 당신들은 망명을 받아주겠다라고 판결이 나면 미국에 사는 것이고 망명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은 왔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상당수가 그 재판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연락두절.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망명 신청해놓고 미국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면 그냥 무조건 막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자신을 부모 이민 초대해가지고 부모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영주권을 받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다른 시민권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랑 결혼을 해서 또 영주권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망명 자체를 받아주는 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한적으로 망명을 받아주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민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하기 전에 일단은 추방하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였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망명 신청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너 빨리 돌아가고 국경에서 그냥 바로 내쫓아 버리자. 이게 한 가지였었고요. 또 한 가지 얘기 나왔던 게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때까지 당신은 미국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직은 미국에서 살라고 허락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 오라고 그럴 때 그때 와라.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이었고요. 그러니까 타이틀 42, 그 다음에 멕시코 잔류 정책, 이 두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법의 허점, 이 망명 시스템이라는 이 허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타이틀 42도 5월 23일부로 끝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NPP,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것도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죠. 법원에서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항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욕심이 안 찼는지 지금 망명 절차를 바꿔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연방 이민 판사들이 망명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판사들 배제시키고 대신 국토안보부 내에 망명 경찰관들이 이민자들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미친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괜히 지금 북한 사투리가
자꾸 느껴지는데 진짜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 지금 판사가 하던 일을 판사를 빼버리고 그거를 지금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데 망명을 그것도 입국하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예. 망명을 지금 이 새로운 규칙은 연방법 위반하는 것이고요. 의회가 내려야 될 결정을 우회해서 의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맘대로 하는 것이고 망명 청렴 보호 장치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공화당 소속의 14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주 법무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 데이빗 닐 이민심사 집행국장, 그리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트로이 밀러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장 대행, 테 존슨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장, 우르자두 연방 이민 서비스국, 시민 이민 서비스국 USCIS죠. 거기 국장. 그리고 라울 오르티즈 연방 국경 순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피고 이름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 5월 31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확고한 지금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명분이 뭐냐면 이민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몇 년이 걸린다 이거죠, 지금. 적체연성이 몇 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그만큼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안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대기가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엄청나게 받아들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300만 명이 넘습니다. 불법 체류자 받아들인 게.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이민법원을 다 보내려고 하니 법원의 판사가 몸이 하나인데 홍길동의 둔갑술을 지금 익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적체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끌어지고 몇 년씩 걸리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게 만들겠다.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그냥 쫙 나서가지고 망명 서류 내봐봐. 망명 이 사람 당신 망명 꼭 필요한 거야? 가면은 죽어? 그럼 통과 받아줘. 이런 식으로 막 처리해버리면 하루에 그냥 몇 사람씩 처리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적체 현상에 줄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망명 허가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영주권 받고 난 뒤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시민권 받겠죠. 그러면은 투표도 하겠죠. 누구를 찍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국경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나라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데서 해결을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인데, 일단 사람들을 막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미국 시민들과 함께 살게끔 무조건 풀어놓는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국경을 뭐하러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국경이 왜 필요하냐. 그냥 다 오픈해버리지. 미국 국민이 뭐하러 필요하냐. 미국 국민들 세금 뭐하러 냅니까? 그냥 살면 되지.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그냥 살면 되지. 이 울타리 하나, 내 집 울타리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세금을 내냐 이거죠.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다못해 동네 양아치 깡패들도 자기 영업 구역 안에서는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명목으로 다른 깡패들한테 피해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가라는 조직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국민들 나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경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넘어오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걸 더 잘 넘어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토안보부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소수당인 공화당은 지금은 목소리는 내지만 힘은 없다. 밀어붙이지는 못한다. 지금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그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민국적법, 국토안보법, 2006년에 만들어진 보안법, 행정소송법 이거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판사가 별도로 법적 투쟁해서 그 결정에 대한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42를 계속 지금 5월 23일에 끝내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연방 판사가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텍사스와 미주리주는 한편 지난 화요일에 미국 대법원에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즉 멕시코 잔류 정책을 완전히 복원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러한 소송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연방 법원에서 MPP 다시 복구해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땡깡 부리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그건 지금 연방 대법원에다가 보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한다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러면서 MPP 한 사람 숫자 보면, 아니 잡은 사람은 22만 명을 잡았는데 MPP 해가지고 멕시코로 보낸 사람은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보내, 이런 식으로 비웃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긴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넘어갈, 이 연방정 정말 강아지 같은 놈들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이쁜 강아지를 왜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강아지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하고 미주리주에서는 대법원에다가 MPP를 확고하게 유지하도록 복원시키도록 지금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와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